강 후보님 누구보다도 네. 그 문학, 영화 뭐 이런 평론을 네.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니까 요즘 아까 이제 이주희 후보님이 말씀하신 뭐 3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30년 전만 해도 1990년대라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94학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고대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4월 18일 날 마라톤 대회를 해요. 네. 4월 19일 하루 전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 화형식을 했습니다. 네. 마라톤 출발하기 전에. 네, 마라톤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두근대던지 마음이 30년 전에도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30년보다 더 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때 저도 한 50년 후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대학생들을 뭐 구속한다라거나 네. 뭐 연행한다거나 전혀 그냥 대학생들이 하는 음. 일종의 민주화 고치 운동 중에 하나니까 경찰들이 그냥 오히려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많이 그렇죠. 민주화되었기 예, 때문에.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란 말입니다. 94년이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예. 화형식을 해도 예.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도 했고 그 정도 표현의 자유라던가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편함과 불만을 그렇게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었던 사회라면 지금은 심지어 특검법 이름을 여사를 그렇죠. 안 붙였다라고 여사님이라고까지 해야 된대요. 여사님이라고 해야 여사님 된다라거나 특검법이라고 해야 된대. 예. 아니 대체 우리는 공공사회에서 서로 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을 김건희 특법법이라고 하면 되지 거기도 김건희 여사를 안 붙였다는 존칭을 안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이 제재를 받는 이런 상황은 30년도 과하다. 이거는 예, 저는 요즘 어르신들 이러는 게 자유당 시절보다 더하는 게 정말 이건 퇴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휘발돼버린, 속어돼버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매체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매체와 더 다른 직접적인 경로를 조금 용기를 갖고 더 튀어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말 못 살겠다 싶은 예.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비싸서 못 살겠다. 표현의 자유를 갖고서 뭐든 그리고 싶은 학생들도 잘못 그린 학생의 그림이 윤석열차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미는 예. 학생들도 못 살겠다. 전 분야에서 못 살겠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분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들을 모아서 나온 거지. 제가 뭐 대단히 훨씬 잘해서 전 그렇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생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장 거리에 못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파란 점퍼를 입으시고 유권자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더더욱 진솔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렇고 제 주위의 분들이 강유정 교수님을 비례후보 명단에서 발견하고 진짜 그 강유정이야? 이러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유정 교수님 평소 모습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거친 논박이나 이런 또 사실은 서로가 방향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난사되는 토론 이런 현장에 좀 안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실 텐데 이제 제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 전주혜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 듣다가 이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이분들 말씀하는 거 보면 야당 대표이면서 제1당의 대표를 이재명 이렇게 부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예의를 갖춰라. 그러니까 대번에 눈을 동그랗게 부릅뜨고 여기가 뭐 북한입니까? 그 정도로도 얘기를 못합니까? 공인에 대해서 대명사 같은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들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대파를 들고 나온 이수정 교수님이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용기는 예. 좀 고민을 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왜냐하면 대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그 대파로 속이 상한 걸 밈으로 만들었다면 그 속상함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왜 시민들이 맞습니다. 네.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속상함이라는 거. 네, 네, 예.
님 문화비평적인 관점에서 보시자면 저는 이태원 참사 때 왜 보여줬던 그 까만 리본을 달았는데 근조라는 글자를 빼라, 맞습니다. 영정은 놓는데 네. 얼굴은 빼라,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저희가 전문 용어로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저게 좀 부조리극이냐 블랙 코미디냐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그때 되게 교수님으로서도 또 네.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젊은이들의 그 영정 앞에서. 지금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예. 어떤 시민들의 판단이 하나의 세력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때도 네네. 유가족들과 사망자들을 철저히 서로에게까지 고립화시켰습니다. 예. 서로에게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전체 사망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불가능하게 하고 추모하러 오신 분들의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없게 예. 심지어 근조라는 그 명사가 가진 보통 명사가 가진 그 슬퍼하고 우리가 함께 사회적 고통을 나눠야 한다라는 이 명제조차 지워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래야 되지라고 그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제 이주희 변호사도 같이 갔지만 외교부에 또 최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12구 참사의 희생자들과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사법적인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예. 이것도 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적 도의를 해야 하는데 예. 이 세 가지를 모조리 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 이하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인간적 도리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인으로서 사법적 책임이 부담스럽다. 정치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상황이라면 최소인간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부조리극이 아니라 이 자체로 굉장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태원 참사를 그렇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최수근 상병 사건이 또 생겼고 예. 이제는 불안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무방비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지켜주는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그 분노를 전혀 외면하고 심지어 지금 인요한 국민의 미래 예. 선대위원장은 외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 외국 가십시오. 그 외국. 어디 있는지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런 외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나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 외국 가서 선대위원장 하십시오. 국회 일 하시고. 그런 분노가 떠오르고 한편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예. 치욕이라뇨. 갈등하죠. 도망 다니니까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군인이 군인으로서 당당히 대답하면 치욕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명예를 자기가 치욕에 굴러 떨어뜨리고 있으면서 게다가 대통령은 미안한 마음은 이종섭 장관한테만 든다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했던 인간적인 사과를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피해자들에게도 하지 않고 오성 지하차도 피해자들에게도 하지 않고 최수근 상병에게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수많은 상처 입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미안한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범죄 피의자에게만 그러니까 내 품 안에 들어오는 내 팔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내 상처랑 연결된 내 흠결과 연결된 사람만 끌어안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인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 무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강 교수님, 강 후보님 말씀 듣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이나 참극에 대해서 이 정부나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그때 신림동이었죠. 그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을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이 들여다보는 모습. 거기서 한치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또 국민들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회피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계속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안 하고 하면은 잊혀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두 후보님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님,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분들과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이제 다양하고 깊은 맛이다, 음식으로 치자면. 그리고 이제 진짜 맛집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사실은 몇몇 후보님들을 제외하고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지 못했던 분들이라서 그 면면들을 잘 알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더 그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게 문화예술,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영역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참담함,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매일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의 예. 정책 제의 같은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딱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부, 이 정권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은 말하고 글을 쓰고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얼어붙게 해서 예. 심지어 이성균 배우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모두가 다 잘못된 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언론까지 일종의 힘을 보태서 예. 돌팔매질을 하는 데 있어 힘이 못 대준 것에 대한 엄청난 미안함과 죄책감이 함께 있습니다. 네. 내 자유를 뺏겼다라는 그 불안감, 공포,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 그러니까 전 이 문화예술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분들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고 뭘 해야 하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예. 그래서 일단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 헌법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럼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그 인간의 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 아주 오래된 예.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게 대부분 중론입니다. 모든 얘기가 다 그리로 모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강 후보님,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보는 젊은 청년 세대에게 뭘 환불해 주겠다, 네. 내지는 무슨 회사에서 뭐 영화를 볼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 네. 이런 각종 얘기들이 나왔고, 네. 그 영화의 감독께서 다른 파묘라는 영화를 언급하면서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씌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영화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 전문가로서 조금 얘기를 네. 해보자면 일단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영화 내부적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바쁘기도 했지만 그래서 보지 않는다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고 그 전에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는 펀딩 과정이라던가 네. 내지는 영화 시사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영화 내부에서. 근데 건국전쟁은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봉을 좀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예, 그랬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랬고 게다가 이게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려고 하느냐고 똑같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예. 표현의 자유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나 역사는 사실과 진실의 영역이지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네. 다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1987 그리고 서울의 봄, 파묘 모두 허구적인 주인공들,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 네. 허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건국 전쟁은 실제 인물들이 자기 이름을 달고 나와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대한
역사적 검증 없이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이라고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네. 겁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네. 그래서 파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네. 사실상 굉장히 영화인으로서 좀 무지하셨습니다. 그건 픽션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하지만 다릅니다. 이거는 역사적 진실이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예. 허구적 주장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네. 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딱지 붙이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게 극명화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영화의 현장을 특히 무슨 좌파들의 온상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인들 입장에서 또 영화 평론을 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왜 영화의 현장이 그렇게 비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문학에서 일하는 많은 시인, 소설가들, 평론가들, 그리고 희곡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모두 다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네. 이 세상에 어딘가 불편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느끼겠다라고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의 우리 있는 대로 조금 잘 이익을 잘 즐기고 나누고 삽시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출발이죠. 정반대의 출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혹은 정권이 잘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잠깐 말씀으로 나눴던 여러 이 어이없는 죽음들과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들이 왜 보수 정권과 극단적 우파 정권들이 정권을 잡으면 왜 반복이 될까? 그러니까요. 예. 블랙리스트도 예, 예, 예. 왜 그때마다 반복이 될까? 예.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 이상이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자 습성이자 천성인 겁니다. 예. 거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들의 불편함이 문제인 겁니다. 다양한 의견, 예. 한편으로는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지하고 얘기하는 민주사회의 긍정적인 비판 의견조차도 감히 항명을 해, 감히 나에게 대들어, 헌신해야지 이라는 이런 굉장히 권위주의적 사상을 보수라고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블랙리스트, 그들이 보는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반대 세력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문화예술계는 그렇다고 우리 지금 K 컨텐츠 없습니다. 예. 어떻게 주어진 대로 편안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이고 세계에서 그 문화예술을 설득시키고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억압하면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다른 이름이고 결국 K 콘텐츠 죽습니다. 네네. 예. 네. 예. 강 후보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연합 정당이 어떤 차별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호 3번에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정당이 꿈꾸는 이상을 지금 실현 중입니다. 예. 다양한 의사, 다양한 당,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조율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성됐습니다. 이 연합군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네, 더불어민주연합 3번입니다. 3번. 네, 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